네,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제가 오리엔테이션 PPT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우리 성격 심리학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정송이라는 건 아시죠? 여기에서 진각 게임을 할 건데요. 네 가지 중에 거짓인 거를 한번 여러분이 골라보시는 거예요. 정송이는 1번 이때까지 놀다가 고3 때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했다. 두 번째, 정송이는 초밥과 해산물을 제일 좋아한다. 세 번째, 정송이는 문학 박사이자 시치료 전문가이다. 정송이는 현재 가수이자 교수다. 뭐가 틀렸을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저는 상담 심리학 박사이지 문학 박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치료 전문가는 맞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일부 시를 적은 시집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제가 쓴 시도 한번 여러분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상담심리 박사를 받았어요. 제 논문은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산업재해 근로자의 트라우마와 분노라는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패스하게 됐고요. 제가 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평생교육원에 있는 한국카운슬링센터 여러분 아시죠? 예, 제가 한국카운슬링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로복지공단이랑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집단 상담도 하기도 하고 개인 상담을 하기도 하면서 이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이들의 분노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들의 트라우마와 분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과연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과 돌봄이라는 협동조합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한세대학교도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와 생활에 대해서 세계 문화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한 필수 과목, 교양 필수 과목을 2016년도부터 강의를 했고요. 또 신학대학원에서 상당 과목을 이제 교수했습니다. 상당 과목은 제가 사회구성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치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 성격 심리학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과 이제 성격 심리학 그리고 가족 상담학을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저는 2009년도에 CCM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정송이라는 이름을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 제가 낸 CCM 앨범도 나오고요. 2015년도에 가요 앨범을 낸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앨범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강의를 할 때 집단 상담을 할 때나 저는 이제 노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CM은 이제 범위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요 앨범을 한번 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제 CCM 앨범에 관한 소개고요. 그리고 이제 더 발라더 볼륨 1 해서 예, 이거는 가요 앨범 사진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가수이기도 하다는데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악기 없이 그냥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음을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예, 여기에 보면 억겁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억겁이 아니라 한겁, 이 겁이라는 것은 가장 길고 영원하며 무한한 시간을 뜻해요. 산스크리트어인데 우리가 뭐 겁하면 이제 뭐 우리가 불교 용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좋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한겁이라는 시간도 가장 길고 영원하며 무한한 시간을 뜻하는데 이 겁을 우리가 겨자씨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면은요 사방이 가로 16m 그리고 세로 16m 그러면은 16m가 아니라 16km 예, 이렇게 큰 입체로 된 이 입체 사각 통에 겨자씨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 점같이 생긴 그런 아주 조그만 씨앗이잖아요. 그것을 그 넓은 통에 가득 넣어요. 그런 다음에 그 100년의 겨자씨 하나씩을 꺼내는 거예요. 100년에 하나씩 꺼내서 그 안에 있는 그 무수한 겨자씨를 다 꺼낸 그 시간이 바로 한겁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한겁도 아니라 억겁의 시간이 지나서 만난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서울신학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뭐 같이 배우는 그런 동기로서 만난 것,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한 인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 가사에서 여러분이 한번 그 그대가 누구였는지 여러분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분 지금 옆에 노트가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써보시길 바래요. 한번 써보시고
이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피드백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혜리 창이라는 내 마음의 창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공개 영역, 장립 영역, 은폐 영역, 미지 영역이 나와요. 자, 공개 영역을 보면 위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옆으로는 타인이 아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공개 영역은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리고 타인이 알고 있는 나가 공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장립 영역은 뭘까요? 장립 영역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인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잘 모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예,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에 그리고 남이 나를 잘 아는 경우에는 보통은 약간 자기 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은폐 영역은 어떤 걸까요? 은폐 영역은 내가 내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타인이 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은 잘 아는데 타인이 나를 잘 몰라. 그럴 때는 뭔가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일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미지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나도 잘 모르고 타인도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에 좀 잘 적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나를 잘 알고, 그리고 타인이 아는 정보, 타인도 나를 잘 아는 이 공개 영역을 점점 넓혀가자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소통하는 수업이 아닌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서로의 인연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타인도 나를 잘 알게끔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수용의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에 임하신다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고 타인도 나를 잘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공개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겠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깊이 고민하는 시기가 우리는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여러분이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여러분의 존재는 이렇게 바로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꽃이 되어 보시고 또한 그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격심리학의 수업 목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 또 타인,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또한 인간이란 어떠한 심리적인 그런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격심리학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3학점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강의를 100분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토론하는 시간 50분을 갖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요. 지금 2주간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은 많은 부분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5분 강의하는 것을 2번에 나눠서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고 토론을 하실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보신 후에 그 강의를 보고 난 소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중에 그대를 만나에서 나의 가장 귀한 인연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피드백을 여러분이 유튜브 밑에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고요. 우리 단체 카톡방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평가 기준은요. 먼저 출석은 20%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필고사로 보게 되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배운 교재 내에서 지필고사를 보는 것으로 30점, 30점 배점이 되고요. 그리고 과제는 20점인데요.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과제는 여러분 여러 성격 검사를 통한 자기 분석 보고서인데요. 성격 검사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그 평생교육원 안에 있는 한국 카운슬링 센터나 아니면 학생 상담 센터에 가셔서 성격 검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것을 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교재 내에도 여러 가지 검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그렇게 해석을 받으면서 그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성격 검사는 거기에 뭐 센터에서 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 성격 검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나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이러한 성격이 있고 이런 성격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데요. A4 용지 3장 좀 꽉 채우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글씨 크기는 11포인트로 해주시고 글씨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가는 160인데요. 조금 더 띄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가는 160이나 180 이렇게 하셔서 3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3장이라는 건 앞뒤 3장이 아니고요. 예, 한 장으로 한 장씩 단면으로 3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꽉 채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량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거를 5장을 줄여드린 거기 때문에요. 2장 반 이상을 써주셔야 제가 점수를 드릴 수가 있고요. 2장 반 이내로 조금 쓰시면 제가 감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장 이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그 분석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객관적, 주관적 심리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MMPI도 있고 MBTI, TCI, 디스크, HTP, SCT, 로샤, 애니어그램, 교류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리 검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 5가지 이상, 5가지 정도, 너무 많으면 한 어찌됐든 4, 5가지 이상 이렇게 받으셔서 한번 자기를 분석해 보시고 서울신대 학생상담소, 학생상담센터가 있죠. 그리고 한국카운슬링센터, 또 가까우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못 하시는 경우는 세종한교회 상담소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심리 검사에 대한 해석 상담을 비롯해서 한 2번 이상 정도 내담자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심리 검사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OT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내주셔서 제가 그것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 이름 외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별칭을 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름을 서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이렇게 불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별칭으로 저희가 대면 수업할 때 이제 누구누구님 하고 이제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한번 별칭을 정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별그대에서 저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죠. 이름이 뭐였죠? 네, 천송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천송이로 불러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핸드폰 번호,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다 입력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뭐 꽃이나 나무로 표현한다면, 예, 이런 것들이 또 별칭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나의 자화상, 내가 보는 나의 모습,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별칭으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찬양 쪽, 그리고 목회 쪽, 봉사,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의 꿈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2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써보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 2가지만 잘 알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나의 종교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는데 다 기독교시더라고요. 역시 서울신대입니다. 한 세대는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거의 80%, 90% 이상이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저에게 차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격 심리학이란 어떠한 학문인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성격 희한하다. 어머,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성격을 참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머, 이 사람은 나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맞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생긴 것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성격도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중에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경우도 있고 손주 본 경우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이렇게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자, 남녀가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착 선남선녀가 만났는데요. 딱 여자를 보면서 남자가 그러죠. 이 여자, 생긴 거는 예쁜데, 눈매를 보니까 성격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여자는, 이 남자 성격은, 얼굴은 진짜, 내 스타일인데, 잘생겼는데, 말해보니까 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면접 상황이에요, 면접 상황. 자, 면접 상황에서는 면접 심사위원들이 있고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면접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할까?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원을 뽑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면접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성실하게 보일까?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면서 표정과 행동을 하게 되죠. 정상회담이네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야를 했지만, 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이제 뭐 다른 국가의 뭐 장관 내지는 대통령 만났을 때, 정상들이 만났을 때, 먼저 그 상대방을 파악을 하게 되죠. 이분이 자존심이 강하다니까 슬슬 칭찬해주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이 양반은 성격이 급하다니까 뭐 정상회담도 속전속결로 해야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웃는 얼굴 뒤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personality. 예, 이 성격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성격은요,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탈 혹은 가면을 뜻해요. 라틴어로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페르소나를 내포한 말이 바로 이 성격인데요. 겉으로 드러난 탈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이런 것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게 되죠. 예, 그리고 페르소나라는 것은 가면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성격이 이렇지만 또 이 페르소나, 이 가면을 통해서 나의 성격을 감추기도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모두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의 페르소나,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의 페르소나, 여러분 다르시죠? 예. 그리고 교회에서의 나의 페르소나, 예, 이거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페르소나는 가면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 가면의 모습을 통해서 성격을 감추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사람의 성격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 심리학은 어떠한 과목일까요? 예,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정신과 신체의 전체적인 체계로서 자신 내부의 역동적인 조직을 연구하는 인간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정신과 신체의 전체적인 체계로서 자신 내부의 역동적 조직을 연구하는 인간학이다. 예, 다시 한번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성격의 함축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 막내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이 약간씩 다르죠. 왜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사랑, 내리사랑 이래서 부모님이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에 비하면 둘째에게는 그만큼의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둘째는 더 예쁨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예쁨을 받기 위해서, 즉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게 행동하고 뭔가 빠르게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적응력이 되게 좋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로 들자면,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정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또 내가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 공통성 때문에 이 공통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MBTI 같은 경우는 성격을 그래서 16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공통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16가지로 분류가 되어지죠. 예, 그만큼 사람들은 좀 공유하고 있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또 공통성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개인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은 공통성도 있지만 개인의 독특성 혹은 개인 차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 보면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 패턴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 성격이 이렇다 얘기할 때는 내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일관되고 안정된 그런 행동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특성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그런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격이란 무엇인가? 성격은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인 특성과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과 사고 및 감정의 패턴을 생성해내는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 신체적인 체계의 역동적인 조직이다. 예, 올포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펄빈 앤 존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개인이 감정을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들이 바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성격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격을 한번 보면 우선은 아까 말한 독특성이 있어요. uniqueness.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굉장히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격은 일관성이 있어요. 즉 내가 여러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쭉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내면적 조직체,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조직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격은 동기, 인지, 정서, 행동의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격 심리학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간 보편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집단 공유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소속한 집단 구성원의 심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소속된 집단 내에서의 어떤 특성이 있는가, 심리적 특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개인적 특성,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죠. 그리고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렇게 인간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소속한 집단 구성원의 심리적인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 심리학은 어떤 것을 주로 연구하나요? 예, 성격의 현상적 기술과 측정, 개인이 지닌 성격의 독특성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인간의 다양한 성격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인간의 성격은 어떤 차원 또는 특질로 설명될 수 있는가, 부적응으로 몰아가는 성격 장애인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행복에 기여하는 성격 강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격의 현상적 기술과 측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격의 결정 요인,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일까요? 또 유전적인 요인은 어떤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 유전적인 것은 어떻게 성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격이 똑같은 것들이 있으시죠? 예, 유전적인 요인은 어떤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나? 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달라요. 문화는 개인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서구의 문화와 우리 동양의 문화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 문화의 다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또 한국 문화, 전통적인 그런 한국 문화가 내 성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유교의 영향이 많다 보니까 성격에 있어서도 남자들 같은 경우도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들, 뭐 유교 문화에서는 이제 여자를 이렇게 남자를 좀 우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개개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지금 얘기한 것들도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성격의 구조와 심리적 과정. 예, 성격의 독특성과 일관성은 어떤 심리적인 구조와 역동에 의해서 생겨나는가? 개인의 동기, 정서,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성격은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가?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막 찾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차차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시겠죠. 예, 성격은 상황적인 요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행동을 만들어내는가. 예,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수업을 해 나가면 더 명확한 답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격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즉 뭐 연인관계, 교우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어떤 성격 특성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격은 직업적 수행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격은 여가, 종교, 건강,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격은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성격이 우리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건강, 행복, 여가, 우리 인생의 여러 영역에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은 변화될 수 있나요? 성격은 성숙되어질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성격은 고정되어서 불변할까요? 아니면 변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질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어서 좀 바뀌기가 힘들지만 성격은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격은 세월의 흐름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세월의 흐름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확실히 변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성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즘 같은 그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 성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부적응적인 성격을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하죠. 이 성격 장애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긍정적인 성격, 즉 성격 강점은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인간의 본성 및 집단의 성격,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선천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과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다른 문화적 집단, 동양인과 서양인, 한국인과 일본인 등 이렇게 다른 문화적 집단은 성격적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단 구성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이 공유하는 성격 특성은 무엇인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 심리학의 최근 추세는 어떠냐면 성격 분석 단위가 되게 굉장히 다양화되어져 있고요. 성격과 상황의 상호작용 연구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인지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에 대한 심리 생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성격 장애와 성격 강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성격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성격 장애는 아니지만 성격 장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에서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토론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격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요. 나만의 성격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성격을 어떤 기준 또는 어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가? 여러분만의 아마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 써보시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